드디어 지파컵의 맨 마지막 예선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발라드림과 탑걸의 경기와 이 선공개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분명한 거는 두 팀 중에 한 팀은 이 경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별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가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는 발라드림을 응원하겠지만 탑걸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최애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아쉬움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골대녀의 팬들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공개 영상에서 선제골이 또 나왔습니다. 골대녀 선제골 징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공개 영상에서 선제골이 나오는 팀이 최종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G리그에서는 일단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컵 대회로 넘어온다면 그 앞선 경기였던 월클과 엑시언니의 경기에서 보면은 월클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월클이 최종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컵 대회만 한정해서 지켜본다면 선제골을 넣은 팀이 최종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또 응원하는 팀이 발라드림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이 선제골이 너무나 발라드림답게 특히나 이 경석이 콤비의 콤비 플레이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내가 서기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공간을 치면서 열어놓고 경서한테 공을 뿌려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킬패스를 했다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상황을 연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라운드에 다 서기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리공. 자, 그렇게 해서 이번 경기에 어쨌든 전체적인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쉽사리 탑걸이 그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선제골이 양 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탑걸이 만약에 이대로 또 경기를 져버리면은 그럼 올 시즌 6전 1승 5패가 되거든요. 김보경을 보유한 팀의 이우정이 달렸는데 최종 스코어가 1승 5패라는 이 참담한 성적은 거의 뭐 개벤저스와 동급을 이루는 그런 성적표를 받는 건데 이 또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어쨌든 누가 이기더라도 4골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는 또 계산이 나오는 게 지금 앞선 3경기에 이긴 팀들이 모두 4골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강전부터는 그 패자부활전이 있어요. 뭐 따로 경기를 치르는 거는 아니지만 6강의 3경기를 치러서 이긴 팀이 3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떨어진 이 3팀 중에서 이제 성적으로 그 나머지 한 자리의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4강을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하게 따지는 게 바로 이 다득점입니다. 골 득실이 먼저가 아니라 다득점부터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물론 그 6강 자체를 그냥 이겨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혹여나 졌을 때 그 3분의 1의 가능성에 좀 더 우위를 차지하려면 많은 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 경기 역시도 다득점의 경기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도 꽤나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이긴 팀이 어떤 팀이 될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이번 경기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6강전의 배치가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척과 일단 원더는 양 끝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두 팀이 6강에 붙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 6강의 대진표를 가장 재밌게 만들었을 때 그 느낌으로 한번 꾸려봤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역시 많은 분들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발라가 올라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제일 보고 싶은 대진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경기는 이 발라드림과 블라비의 대결이에요. 이 매치는 G리그의 우승 토너먼트 이쪽 축에 제가 가장 바랬던 대진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블라비랑 구척이 붙게 됐고 엑시언니와 발라가 붙게 돼버렸죠. 만약에 이번 6강에 발라드림이 올라가게 되면 이미 올라가 있는 블라비와 그때 보지 못했던 그 매치를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매치를 더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라가 비교적으로 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팀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라비를 약간 재물 삼아서 발라가 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일단은 이 대진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치로 국대와 구척이 6강에서 붙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강에서 떨어졌던 그 4강의 리벤지로 이 6강의 리벤지를 한번 치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그 국대와 구척의 이 매치를 딱 자리에 넣고
넣고 그럼 이제 남겨진 이 마지막 요 대지는 자연스럽게 월클과 원더의 경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또 다른 포인트가 괴물급 선출인 이 두 선수, 바로 마시마 선수와 제2의 맞대결을 보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월클과 원더의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이 6강의 대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이 대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수리공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 탑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는 이 감독의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비운 자리에 방출이 된 개벤저스의 감독인 최성룡 감독이 이 탑걸을 자연스럽게 맡게 된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연습을 하고 이 팀과 호흡을 맞췄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상대팀으로 봐왔던 탑걸에 대한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멋진 전술들로 준비를 시켰을 것 같다. 분명히 이 선제골을 먹힌 이후에 좀 더 과감하게 준비해왔던 전술이나 전략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꺼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제골을 넣고 따라잡히는 이런 흐름에서 발라가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경기를 잡아내는 패턴은 지고 있었을 때 그 점수를 한 점 한 점 따라가면서 그런 역전승을 일궈내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리그 조별 예선 때 보여줬던 원더와의 경기가 딱 그랬죠. 오히려 반대로 월클한테 잡혔을 때는 이기고 있다가 따라잡혀서 역전을 내주었죠. 이 스코어의 흐름이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그거예요. 선제골 넣고 빠른 시간에 2대0까지 만들었는데 3대0으로 넘어가면 저는 발라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대0이 된 상황에서 이제 2대1로 붙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게 2대2까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발라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발라는 조급함을 딱 느끼는 순간부터 굉장히 경기를 어렵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쫓기는 느낌보다는 쫓아가는 느낌의 발라가 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발라가 잡아내는 확률이 높았던 경우가 1점 차로 이기는 경기들은 대부분 역전승이에요. 그게 아니라 발라가 리드를 해서 이기는 경기 같은 경우는 2골 차 이상의 경기들이 많았어요. 이게 제가 분석한 발라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최종 스코어가 2점 차 이상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발라가 이기는 건데 만약에 이 경기가 한 점 차에 또 승부가 갈리는 거라고 한다면 혹여나 이번 경기에서 발라가 지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그거는 제가 지금 상상을 하기가 싫은데, 라이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한켠에는 그 준비를 하고 이 경기를 임하겠습니다. 발라가 졌을 때도 상상을 한번 해보겠지만, 그럼 이게 마지막 경기잖아. 발라라는 이름을 걸고, 제가 골대녀에서 이제 보게 될 그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하면은 이게 참 제가 보는 발라의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기를 그냥 그것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서 이 경석이도 없고 3서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